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했던 생물로 알려진 이 메갈로돈, 영화로도 나왔었죠. 메갈로돈. 이 메갈로돈은 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게 됐는지 요거 한번 우리 관장님이랑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다에서 가장 커다랬던 동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지금 고래가 훨씬 더 크죠. 아니 옛날 메갈로돈보다 지금 고래가 더 그럼 커요? 대왕고래가 훨씬 큽니다. 고래가 공룡보다도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대왕고래가 아, 그래요? 지구 역사상 가장 커다란 동물이에요. 아 얘보다 더 큰 친구는 역사상 없었어요? 대왕고래보다 큰 동물이 역사상 없었어요. 아 그럼 약간 그 영화도 거짓말이네. 뭐 영화 보면 진짜 막 고래 한 3배는 되는 것 같은 애가 와서. 아니, 걔가 저 메갈로돈이 딴 고래보다 크죠. 딴 고래보다 크지만 대왕고래는 더 큰 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길이가 15m, 20m예요. 에이 이거 안 되네. 20m 정도 되면 티라노사우루스 뭐 3배, 5배쯤 되는 거예요. 몸무게도 40kg, 50톤 되고. 대왕고래는 한 30m 되죠? 더 되죠. 예. 더 돼요? 와 그러면 지금이 최고네. 그래서 메갈로돈이 일단 포스가 있어. 이빨이. 이빨 하나가 손바닥 탁 하나만. 이 하나가? 이빨 하나. 아, 이빨 하나가? 그다음에 먹기도 엄청나게 먹어요. 하루에 1톤. 뭐? 1톤을 먹어야 네, 돼? 하루에 1톤 정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려 2,100만 년 동안이나 바다의 그 지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메갈로돈, 그러니까 그 지배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15m에서 20m면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혹등고래쯤 되나요? 혹등고래 비슷하죠. 그 정도 크기. 네. 근데 입이 굉장히 컸고 이빨이 굉장히 컸고 네. 엄청 먹어대고. 엄청 먹어도 되고. 얘 많이 먹다가 얘는 끝났군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커다란 고래들은 뭐 고기를 잡아먹고 이렇지 않잖아요. 크릴이나 먹고. 메갈로돈은 안 그랬겠죠. 이빨이 메갈로돈은 고래 먹었습니다. 고래. 아, 진짜. 진짜요? 네, 그 당시 주식이 고래였습니다. 주식이 고래예요. 그치, 하루에 1톤 먹으려면 뭐. 맞아요. 아니, 그럼 조그만 거 하루- 먹어갖고 뭐 되겠어요? 큰 그러면 거 한 일주일에 한 마리씩은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먹지 못했을 거고 며칠에 한 마리씩은 잡아 먹어야 그걸 유지했을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화석이 좀 남아있어요 지금? 상어는 연골어류잖아요. 아, 상어과예요? 네. 상어는 가까워요? 굳이 상어, 따지면? 상어. 연안 조직은 화석을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남아있냐? 이빨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빨만 갖고 지금 메갈로돈이 있다고 뻥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크기를 어떻게 확신나기도 아 이거 애매하지 좀 않아요? 약간 수상하네. 조그만데 이빨만 클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 그런 동물 없습니다. 아니 훨씬 더 컸는데 이가 좀 작은 애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상어니까 어쩌면 상어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른 뭐 뼈나 이런 거는 아직 발견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척추가 뭐 남아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척추가 사실 딱 남아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 덩치가. 뭐 흔적이 남아있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일본의 그 사이타마현 쪽에서 그 메갈로돈 이빨 풀 세트. 풀세트? 사랑니까지 다. 그러니까 이제 백상아리 같은 건 이빨이 계속 빠지잖아요. 하나씩 주로 이건 자주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고 그 이빨들이 모조리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빨 하나만 딱 가지고 백상아리보다 이빨이 3배 크네? 그럼 백상아리 3배.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전체 세트를 봤을 때 턱이 얼마나 커야 되는가? 이 이빨이 다 들어가려면. 전체 세트가 발견됐으면 좀 뭐 설득력이 있겠네요. 그럼 진짜 뭐 입만 크고 길이는 짧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물관 가보면 메갈로돈이 쭉 해서 입이 해가지고 이빨 다 달려있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러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이제 유출을 해본 결과 대략 한 15에서 20m 정도 크기는 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먹었을 걸로 그렇죠. 고래 같은 것도 잡아먹었을 걸로 근데 그 당시에 뭘 먹을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얘가 뭐 공룡시대에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예요? 얘? 신생대에 삽니다. 2300만 년 전에서 260만 년 전. 그러니까 6600만 년 전부터 신생대잖아요. 네. 얼마 친해요. 우리가. 260만 년 전이면 거기 사람하고도 같이 겹쳤을 수도 사람하고 있네요. 겹쳤죠. 뭐 오스트랄로 뭐 그런 네, 애들하고는 거의 호모족. 전 세계 또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주로 따뜻한 바다, 북미에서부터 남미도 많이 나오고요. 유럽도 많이 나오고, 아프리카, 일본, 호주,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나왔다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하긴 일본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포항에서 발견된 메갈로돈 이빨 화석이에요. 여기 낚시로 잡은 건 아니죠? 아니고요. 사실 이게 메갈로돈이 살았던 시대가 신생대 마이오세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구 연대를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오래된 시대를 원생누대, 그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오는데 신생대는 3기와 4기로 나누거든요. 예. 그 3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이제 우리가 마이오세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신생대는 1, 2기는 없이 3, 4기만 있어요? 원래 1, 2기까지 있었어요. 원래 나눈 사람이 1, 2기 했는데 이게 잘못 나눴다. 그냥 3기로 다 합쳐라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1, 2기가 결번된 거예요? 네. 그러면 3, 4기 없애고 1, 2기로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교과서 거예요. 책임이 있어. 하긴 물리학에서도 연력학 법칙이 1법칙, 2법칙 얘기한 다음에
아이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갖고 영법칙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삼법칙이 아니고? 아니 삼법칙도 있긴 한데요. 그 전에 1법칙, 2법칙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앞에 하나를 더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옆으로 옮기면은 사람들이 헷갈려지니까 맞아요. 영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말은 전류의 방향 양극에서 음극한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이죠, 그냥. 이게 약속이죠. 원래 전자는 헷갈리게 마이너스 됐죠. 플러스로 가는데 옛날 그 몰랐으니까 전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니까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실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자라는 있다가 반대로 가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이거 배웠는데, 그러니까 전자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류는 그렇게 가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전자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전자만 이렇게 가.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전류는 근데 우리는 전자가 안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흔다 하고 약속한 거야. 약속한 거야. 시험을 그렇게 써야 돼 하는 거죠. 야, 과학자들 믿을 게 못 되네, 그죠?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많이 속았네. 진리가 아닙니다. 아, 약속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1, 2, 3, 4로 나눠놨는데 1, 2가 잘못됐다고 이거를 해서 원래 4라고 했던 걸 2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1, 2를 없애버리는 게 더 혼란이 적어요. 근데 왜 나눴던 거예요, 1, 2기는? 거기에 있던 어떤 생물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이제 3기하고 4기가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우리는 지금 4기에 속한 단계에 태어난 생물들이거든요, 인간은. 과거 1, 2기를 분리했을 때를 잘 다시 따져보니 사실은 1, 2, 3기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기와 4기로 두고요. 3기를 두 개로 그냥 나눠요. 3기를 또 나눠요? 예, 신진기, 고진기 이렇게 또 나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걔를 2기, 3기, 4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헷갈려하는 딱 그렇게 맞지도 않아. 네, 3기와 4기의 차이에 비해서 신진기와 고진기의 차이가 좀 덜 두드러지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세분화하는 형태로 가고 이 4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4기에 보면 지금 현생 생물이 거의 다 나타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메갈로돈이 멸종한 시기가 이제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약 260만 년쯤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메갈로돈이 사라지고 백상아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아, 왜 사라진지는 혹시 원인이 몰라요? 걔네들이 먹이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점점 따뜻한 바다에 살았는데 세상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워지니까 얘가 주로 먹던 게 뭐냐면 작은 고래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고래들은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데 살기 좋은 거예요. 이때 추워지면서 용성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추운 지역에 먹을 게 많았어요. 플랑크톤, 그 클릴 막 생겨. 그러니까 고래들은 추워졌어? 난 추운데 살 수 있어? 먹을 게 저기 많은데 저리 갔어요. 근데 이 메갈로돈은 추운데 못 사는 동물이에요. 서식지 유연성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먹이 유연성도 없는 거예요. 고래만 먹던 메갈로돈이 이거 딴 것 좀 먹으려 했더니 그때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때쯤 백상아리 생겼고 물개도 생겼어요. 그때 짠 것 좀 고래는 안 되겠고 딴 것 좀 잡아먹자. 근데 그거는 백상아리랑 물개가 더 잘 잡아먹어. 그러니까 먹이 유연성도 없고 서식지 유연성도 없어요. 거기다 그냥 소형 포식자들이 작은 놈들 있잖아요. 백상아리나 이런 들은 세대가 짧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세대가 생기면서 바뀐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는데 이런 큰 놈이야. 큰 놈들은 세대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길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성이 없는 거예요. 얘도 새끼나요? 상어잖아요. 알랐겠죠. 상어가 알인가요? 그렇구나. 상어는 대개 저는 많은 상어가 이제 난태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알이 알인데 있는 거야. 부화해서 그죠? 나오는. 새끼는 포유류만 나는 거, 포유류만. 그치. 우리 저 캐비어 드시잖아요. 아 그러네. 네, 상어 알. 캐비어는 또 상어가 아닙니다. 네? 철갑상어잖아요. 그 상어가 아니라 그랬어. 철갑상어는 말만 상어지 상어가 상어가 아니래요. 아, 상어 아니에요? 상어 아니에요. 상어는 거의 홍어 쪽 아니에요? 홍어에 가깝지 않나요, 상어는? 그러니까 상어는 연골이에요, 연골. 연골. 철갑상어는 경골어류야. 근데 생긴 게 상어랑 비슷하네? 그래서 상어랑 부르자. 이거 껍데기 딱딱해 철갑상어로 부르자. 또 상어는 바닷물에 살아요. 근데 걔네들 민물에 살아. 심지어 철갑상어 민물이었어. 민물에 살아요? 그럼 캐비어는 민물에서 강해서 네, 그 양식하죠, 양식. 세상에 양식을 해요? 충격적이다. 엉망이네, 진짜 생물학은. 그 생물학이 아니라 그 어업이라고 보십시다. 신생대 내내 현재 우리 지구 온도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았어요. 그리고 해수면도 지금 전체 지구에서 한 50m 정도가 더 높았던 시기가 한 250만 년 전까지 이어졌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해수면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녹고 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태적층 안에 들어있는 산소동위 원소나 조개 껍질 같은 데 보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온도에 따라서 흡수하는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알 수 있구나. 예, 그 해수면이 그때부터 쭉 내려가서 추워졌을 때는 지금보다 한 150m에서 200m 가까이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들이 쭉 이어지고 50m면 엄청난 예, 그렇죠. 우리 대륙붕이라고 부르잖아요. 대륙붕 보면은 이제 보통 수심이 한 120m에서 200m 이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빙하기 때는 다 육지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시대로 다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메갈로돈은 그게 연비가 안 좋은 생물인 건데 그런 애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돼요. 빙하기가 되면 해수면은 왜 낮아지는 거예요? 바다에 저장돼 있던 물이 육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옛날에 그게 다 바다로 왔어. 근데 빙하기 되면 어떻게 비가 내린 게 육상에 얼음으로 쌓여 있어. 고정돼 버리죠. 바다로 못 내려오죠. 아, 그래서 비는 내리긴 내리는데 그 친구들이 증발은 바닷물이 어쨌든 되긴 되는데 계속해서 육지에 남아있으니까 얼음으로. 그럼 빙하기 때는 물이 엄청 작겠네요? 150m 낮을 정도면 더 짜기는 했겠지만 바다가 워낙 커서 바다가 워낙에 높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깊은 바다는 그대로 있어. 얕은 바다는 조금 줄어든 거야. 조금이에요? 150m인데? 아니 바닷물의 평균 깊이가 4km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얕은 바다에 산단 말이야 생명들은. 근데 얕은 바다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자기 살 곳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얘네는 도대체 뭘 먹은지 어떻게 하냐 보면요. 이빨에 아연이 있어요. 아연. 아연? 범랑질의 아연인데 아연이 동위원소가 66짜리와 64짜리가 있는데요. 네. 먹이 사슬이 위로 올라갈수록 66의 비율이 낮아져요. 낮은 동물 플랑크톤 64가 많아. 점점 위로 가서 66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더 누적이 되는 건가요? 점점 적어져. 먹이 위로 갈수록. 그래서 아연은 최상위 포식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산소 동위 원소를 또 보니까 산소 16짜리와 18짜리 있잖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18짜리가 줄어들어. 그 당시에 얘네들 보면 이빨 보면 18이 적어. 아, 그러니까 따뜻한 데 살았다. 따뜻한 데 살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통 일부보다 7도나 10도 정도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혹시 부분 온열이 아니었을까? 우리 온열이잖아요. 얘네들은 냉열이고 뭐 어떻게 물고기가 온열일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동물이 이미 지금도 있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불평치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불평치. 넓적하게 생겼는데요. 주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온열이야. 우와. 여러분 불평치를 보려면 어디로 가려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층에 가면 불평치가 정말 멋지게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류 중에 부분 어류가 딱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부분은 늘 따뜻하고 나머지 부분은 물 온도에 따라 그냥 차갑거나 그거. 좀 따뜻하거나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런 동물을 어떻게 할까? 뭔가 많이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죠. 메갈로돈이 뭐 그 며칠에 한 번씩은 먹어야 되는데 걔를 갖다가 뭐 체중 내 온열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루에 보통 10만에서 20만 킬로칼로리가 필요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마리는 아니더라도 며칠에 한 마리 정도는 고래를 먹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막판에 백상아리도 생기고 범고래가 생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옛날에 그 전까지는 고래들도 자기 밥이었단 말이에요. 걔네가 도망가서 문제였던 거지. 근데 자기의 밥이 아니라 자기의 적수가 되는 고래가 생긴 거예요. 만만치 않게 된 거죠. 고래밥 과자가 얘가 먹었어야 되네. 그래서 이제 그 범고래 등장하고 또 뭐 상어들도 빨리빨리 이제 세대 거듭하면서 또 바뀌어가고 이 상황에서 이 메갈로돈 이 친구는 적응을 못한 거군요. 그렇죠. 주로 이런 환경 때 오히려 커다란 동물이 살아남지 못했어요. 육상에도 보면요. 검치어, 스밀로드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당시 늑대 사자가 등장했는데 누가 있냐? 검치어가 더 셀 것 같지만 결국 환경 바뀔 때 견뎌내지 못했어요. 검치어가 그 이빨 이렇게 긴 애들. 그렇죠. 그런 거죠. 호랑이랑 상관없는. 또 매머드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 작은 초식 동물에게 밀려나가죠. 또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해양 포유류들이 현대의 고래들에게 밀려나가는 겁니다. 폼은 잡고 살았지만 막판에는 별 볼일 없었다.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가 화석하면은 되게 공룡 화석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메갈로돈 화석이 어딘가에서 발견된다. 뭐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의 지질 세대 이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살았던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살았던 환경이 깊은 바다였기 때문에 이 친구의 화석이 나오는 곳이다라는 거는 원래는 아주 최근까지 바다였는데 최근에 융기돼서 육지화되었다. 이거를 지시하거든요. 그래서 메갈로돈 화석이 발견되는 곳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이 계속 뭔가 들어가고 들어 올리고 그리고 안데스 산맥처럼 이렇게 막 이제 계속 산맥이 만들어지고 있는 뭔가 융기작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